그 이벤트 관련된 게 보통은 이벤트 관련된 책이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축제 이벤트 전략과 기획 실무 이래가지고 처음엔 제목만 보고 축제 쪽으로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거 아닐까. 그래도 이번 성북 그게 이제 축제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열어봤더니 안쪽 책 내부에는 축제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축제 쪽 PDF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축제 쪽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내부분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축제 이벤트 쪽 이야기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가면 문화 공연 이벤트, 마지막에 전시 이벤트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성을 처음에 보고 이상했던 게 두 번째에 가서 2장에서 통합적 이벤트 기획 과정이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책 구성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대충 만들었나?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읽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이고 굉장히 규모라든가 이제 기획 이런 게 중요한 저기가 되니까 축제 이벤트를 앞쪽에다 세워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벤트 전체를 먼저 이해하는 이런 방법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2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기획 과정이나 이걸 두 번째에서 다룬 다음에 그 공연, 문화 공연 이벤트나 전시 이벤트 이런 기타 이벤트를 뒤에다 나머지 모자란 내용, 축제 이벤트에서 모자란 부분을 좀 채우는 정도 내용으로 해가지고 3, 4장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왜 책 구성이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저기 하면서 진짜 이쪽은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이벤트 쪽이 옛날 이벤트 진행 방식하고 지금하고 이제 내용은 조금 더 세련된 부분이 살짝 있고 그런 거는 있지만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 그럴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온라인이나 디지털 관련된 거는 이 책이 나온 거는 2014년 2014년이니까 뭐 한 10년 안 됐는데 9년 딱 됐는데 9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라인이나 디지털 쪽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책들을 또 교보랑 딴 데 이렇게 뒤져도 보고 온라인 검색도 해봤는데 역시나 논문 쪽 제외하고는 그 온라인 쪽을 결합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오히려 그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랜선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가지고 그 사례 있잖아요. 오히려 정리된 것보다 사례가 더 많은 그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볼 수 있었고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근데 나와 있는 책으로는 그래도 이쪽이 그나마 좀 이제 그 최신작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꽂혀 있는 쪽이니까 오프라인 쪽 다시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느슨해졌던 거 이렇게 다시 좀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책에 온라인 그 부분을 이렇게 축제에 연계하는 것들이 잘 소개돼 있던가요? 아니요, 그게 안 돼 있다고요. 예. 예, 그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가을 캠프 때 겸사겸사 그 이벤트를 네. 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실버 산업 네. 그쪽에서 발제를 하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제 주제는 그 편리한 일상 쪽이어가지고 사실 이벤트라는 거 자체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크게 준비를 안 했어요. 좀 약간만 다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앞쪽에 발제하신 분이 그 바깥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실버 쪽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될수록 참여를 못하고 왜냐하면 당장 무릎부터 아프니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동이라든가 특히 이런 거 곤란하고 지방 축제를 어떻게 다 쫓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축제에 대한 그 뭐랄까 열망은 있지만 포기하고 점점 달라지는 그 실버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살짝 언급을 하면서 가을에 이번 가을 캠프에서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도 되겠다. 예,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준비해서 계속 좀 스터디 하실 수 있게 깊이 있게 스터디 하실 수 있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장 소장님 좋은 때 또 올려놓으셨던데 소개 부탁합니다. 네. 누가 들어오셨네? 문영철 선생님 들어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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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개설 전에 들어오셨다가 잠깐 말씀 나누고 나가셨다가 이제 시작하면 들어오시겠다니 들어오셨습니다. 이따 한번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먼저 네네. 사장님 하시죠. 화면 공유를 잠깐 할까요? 공유됐나요? 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네네. 뭐 하여튼 진부한 타이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가장 기본적인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이렇게 오디오북을 고를 때 이게 뭐 하여튼 나름대로 좀 관심 있는 부분,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제목만 본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보니까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해가지고 하버드 정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중국의 수린이라는 작가가 기초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화두에 있어서 하버드 정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성공한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뭐 이런 책의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가지 어떤 공통적인 세계적인 어떤 유명 인사라든지 각 분야의 뛰어난 리더들이 이제 이쪽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10가지를 목차만 이렇게 앞부분 한 30% 정도 지금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대략 보면은 첫째가 이제 성격이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이런 성격, 성품들이 결국은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성공의 키 요소다. 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신감. 대부분 이게 자신감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키 팩터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 그러한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법, 마인드 컨트롤들을 잘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잠재력을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어떤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계속 끌어내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열정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강이 이제 참 눈길이 갔는데요.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함께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실제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행동하라라고 하는 어떤 실행력,
그다음에 이제 자제력으로 삶의 주도권을 찾아라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식감이 이제 잠깐만요. 진재근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그 문영철님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 마우스를 올리시면 거기에 음소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끄시면 예예 바람 소리군요. 예예. 네. 그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이제 그 일은 자아를 실천할 수 있는 최대의 무대다라고 해서 어떤 그 이런 그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짧지 않은 좀 책이 좀 한 8시간이 넘더라고요. 오디오북만 듣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훑어보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정도 이제 듣게 되면은 정확히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그 내용의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요번에 구입한 책은 이거 자체가 이제 그냥 한 주에 읽고 이렇게 많은 책은 아니고요. 아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1시간 반 동안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한 과식에서 한 주일에 공부를 1시간 반 정도 발제자들이 발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가지는 거고, 시간상은 봤을 때 과로 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숙제를 하고 좀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하도 세상이 시끄러워서 보는 과정에서 그냥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여기도 보면 기독교 관점에서 본 세계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냥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결국 강대국들이나 또 제국들이 이제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망하고, 또 잠깐 있었다가 또 이제 망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흥망성쇠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결국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가들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었고,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마음들이 좀 많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했던 게, 그냥 역사는 결국 흐른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후대에서 조명을 하게 되고, 결국 역사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결국은 미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객관적이어야 되기는 하는데, 누가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거기에 정치가 개입이 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흑백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은 승자의 기록이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래까지 써여진 역사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역사는 끝까지 또 흐른다. 그런 정도의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이 책의 내용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본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황상 그렇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 일반적인 역사나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고, 그게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걸 제가 논하거나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니고, 그냥 저도 기도하고
올바로 우리나라가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잘 없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이런 논리도 아니면 이런 생각들도 나눌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 들리나요? 제가 지금 이동 중에 있으면서, 예, 걸으면서 지금 잘 이걸 들립니다.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예. 네. 근데 일단 준비가 제가 워낙 안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순서를 어떻게 밟아요? 제가 이쪽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몰라가지고. 예. 저는 은퇴한 지 한 10년 됐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집에서 한 9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좀 바깥에 나와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배우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연히 잘 못 봤는데 그동안 워낙 여기 인원자가 많아가지고 하도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뜨다가 독서 뭐 토론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년이 됐네요. 저는 요새 뭐 백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책 보는 걸 아주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직원으로 한 35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은퇴했고, 그래서 예. 학교에 오랫동안 있어서 교수들이랑 학생들을 서포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도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 사람은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잠깐 책을 좀 꺼내겠습니다. 밖에 다니시면서도 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딱. 그렇죠.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굿 라이프, 제목이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굿 라이프라는 뜻 자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나.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한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대학원생들이랑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한 반은 읽었고, 뭐 이런 책의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이제 뻔한 거라서. 근데 재근 선생님, 저한테 몇 분이 주어져 있죠? 시간이 대략? 그래요. 이거의 가장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행복한 삶에 대해서 정의를 일단 내려야죠.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고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결론만 내리면 이런 거예요. 균형과 확장, 균형을 잘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제대로 된 요 부분이 요새 굉장히 핫한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요새 이렇게 뇌과학이랑 진화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막 발전했잖아요. 이제 막 자연과학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유전자 정보들이 막 분석이 되니까 대부분의 유전자 하는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거가, 성격이라든가 운명 이런 거가 상당히 유전자적인 요인이 크다. 그 요인이 얼만큼 크느냐,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성격이 뭐 부정적인 사람, 뭐 긍정적인 사람, 뭐 이렇게 좀 있지만 환경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타고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타고난 유전자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환경은 어느 정도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읽은 거에 보면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유전자가 영향은 관여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더 클 수도 있다. 물론 유전자 요인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을 잘 균형 있게 잡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라. 뭐 대충 결론은 그겁니다. 여태까지 읽은 거에 대한 결론은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죄송하지만 색강 쪽이 어디예요? 색강역인가? 아, 예,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제 각자 이제 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 책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건 뭐 그냥 특정 책을 던져서 그냥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모이지는 않고 각자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책을 자기가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굉장히 이 모임의 성격이 좌지우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워낙들 다들 좋은 책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예. 제가 이 시간에는 좀 많이 계속 이동을 해서 어디 지금 가야 되는 시간대라서, 그래도 이동 중에 이렇게 할만하네요. 저를 보시는 분은 좀 제가 막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화면상으로 좀 피곤하셨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성격이.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저보고요? 아니죠.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하라는 뜻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